안녕하세요. 대박땅꾼 TV의 전은규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5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2020에서 2040, 2040년까지 개발 계획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중에서 새만금 편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새만금을 오래전부터 제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새만금이야? 또 이렇게 또 이거 언제까지 새만금 얘기할 거냐 이렇게 또 반문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국토 5차 개발 계획이 떴다는 겁니다. 5차는 이제 2020년 올해부터 시작으로 해서 향후 20년간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개발시키겠다는 정확한 이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5차 국토 종합 계획을 따로 한번 보시면 많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보가 가장 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를 보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실패해 보지 않는 투자에 임하실 것 같습니다. 새만금이 수도권 투자자들에게는 좀 거리가 멀다 느껴지지만 투자라는 게 수도권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십니다. 대부분 먼 곳이 아닌 자기 동네에 관심만 가지시는데 이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라. 우리나라가 작습니다. 웬만한 거리는 다 가능하고 대중교통, KTX, SRT가 대중화됐기 때문에 서울, 부산도 2시간 좀 넘게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이제는 새만금을 너무 먼 전라도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5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2020, 2040, 20년 안에는 어떻게든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물론 20년이라는 시간이 짧진 않습니다. 하지만 20년 뒤에 다 기다려야 된다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나뉘어져 있습니다. 20년 안에. 그러면 1차는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 맞춰서 3년 뒤, 지금부터 3년 뒤 어느 정도 개발 계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투자에 임하시면은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 기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5차 국토종합계획에 나온 새만금 관련 정보를 찍어 와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대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 있는 지역 발전과 연대, 그리고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균형 발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중소도시권, 물론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권은 중소도시권은 혁신도시, 새만금, 행복도시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혁신도시나 행복도시는 전국에 많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이라는 명칭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개발 계획이 크다는 겁니다. 행복도시는 세종시에 있죠. 혁신도시는 여러 개가 있지만 새만금과 세종시만큼은 부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단독으로 지명을 선택한 겁니다. 그만큼 새만금이라는 지역이 개발 계획이 크다고 판단되고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나와 있죠. 균형 발전 거점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중소도시 연계형 도시권 육성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분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나와 있죠. 행정 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죠. 혁신도시는 10개가 있습니다. 10개를 그냥 하나에 몰아넣고 나머지 3개는 새만금 단일 지역입니다. 혁신도시 10개랑 새만금은 거의 동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새만금의 비중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는 2011년부터 2017년 이미 끝났죠. 내부 개발 계획에 수립하고 매립 공사를 17년도까지 마무리한다. 벌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립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2단계가 2018년부터 2020년, 22년 내부 개발을 본격화한다. 매립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에는 세계 잠버리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2단계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반 시설을 공사한다. 이거는 상수도라든지 도로, 도시가스, 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을 공사하고 있다. 1단계 내부 개발 계획의 착수를 2022년까지 한다. 3단계는 2023년 이후입니다.
이때는 내부 개발이 완료가 되고 2단계 내부 개발을 지속한다. 사실 이렇게만 봐서는 정확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저도 마찬가지로 새만금을 15년간 다녔지만 이렇게 써놓은 건 조금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1단계를 마무리하고 2단계, 3단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기 때문에 새만금은 도대체 언제 되냐 하는 회의감만 갖지 마시고 5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을 보면서 아 이제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1단계에서 도시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고 2020년까지 자족기능 확충, 2021년부터 30년까지는 도시 전체를 완공한다. 예, 앞으로 10년 안에는 세종시가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과 더불어 행정수도는 10개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만큼 비중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혁신도시 10개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도시를 건설한다. 2020년까지 산학연 정착을 한다.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치 및 연계, 협력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는 혁신도시 내 전략 산업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혁신 클러스터, 각 지역마다 기업 도시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여러 도시, 혁신 도시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맞춰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와 정조 여건을 모두 갖춘 중소 도시권 육성, 새만금과 혁신도시 10개, 세종시 세 군데는 같이 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만 키워왔었는데 지방은 세종시, 혁신도시 10곳, 새만금 이 세 군데가 같이 개발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핵심 도시 중에 새만금이 가장 낙후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새만금과 세종시를 좀 비교해 보자면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새만금이고 지금 위쪽이 세종시죠. 물론 세종시가 큰 호재가 있죠. 바로 서울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용인이랑 안성이 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세종시에 때문에 세종시의 장군면 하복리 부근에 IC가 생기면서 지도를 보시면 세종시는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종시와 새만금의 땅값만 단순 비교하자면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새만금은 지금도 3천만 원에 좋은 땅을 살 수가 있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3억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10배죠. 3억이 있어야만 좋은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지방이라고 해도 세종시랑 새만금은 지역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0년이 지나면 새만금이 어느 정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배까지 차이 나지만 앞으로 10년을 내다보시면 많이 따라간다고 볼 수 있고 꽤 근접하게 접근해 갈 것입니다. 많이 쫓아갈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만금은 공공주도 매립,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황해권의 경제 중심 지역으로 육성한다. 이렇게 써 있죠. 나라에서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옛날에 MB 정권에서도 태양열 에너지를 키운다 했었고 삼성에서도 태양열 에너지를 키운다고 했었는데 이게 다 무산됐죠. 그래서 새만금이 내리막길을 그때 이제 최근까지도 걸어왔습니다. 거의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가 다행히 이번 문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한 에너지 자원으로서 새만금이 곽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양열과 풍력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만금이다. 바다가 껴있다는 게 바로 새만금의 장점입니다. 새만금이 신항만 도시가 들어오는데요. 서해안 쪽에서 가장 큰 항이 인천과 평택 항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인천 평택은 수도권 위쪽 지역이라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보시면 왼쪽에 큰 항이 남쪽에 없습니다. 남부의 새만금 신항만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남쪽을 담당할 항만이 바로 새만금 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만금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항만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도 잘 보이시죠? 지도를 보시면 신항만 자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조그만 이제 섬이 두리도라는 이제 섬이 요 항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이 섬에 혹시 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비안도 큰 섬이랑 두리도 두 개의 섬을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섬이 땅값이 많이 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바로 차로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새만금이 초기 시절 선유도 땅값이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곳이 아니죠. 군산에서 10분밖에 안 걸리고 부안에서도 15분밖에 안 걸리는 이 선유도 신시도이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만이 만들어지면 이후 붙어 있는 섬들도 같이 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서 고속도로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북쪽인 서울 쪽을 보시면 영동고속도로라고 있죠. 인천에서부터 강원도까지 가는데요. 또 양양, 춘천도로. 대부분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많은데 동서는 적습니다. 동서를 예를 들면 전라도와 경상도의 교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지금 새만금에서부터 무주, 대구까지 가는 도로, 지금 지나치는 마우스 지나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 도로가 남쪽에 뚫리면 앞으로 새만금과 무주, 대구 요 세 개 지역에 가장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직선 도로가 뚫릴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상권과 새만금까지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차 종합 국토 종합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서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을 첨단 산업, 문화, 관광, 국제 협력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 도시, 환황해권 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사실 이런 말은 좀 거창하죠. 아직까지 사실 새만금이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이 같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업자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5차 국토 종합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은 별거 없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새만금이 국제도시로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답사가시는 분들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새만금이 우리나라의 4대 관광지가 된다.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 제주도 이 세 곳이 주요 관광지라고 하면은 나머지 네 번째가 어디냐? 많은 후보들이 있는데 저는 새만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고 10년 뒤 외국인 카지노 유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강원도 정선밖에 없지만 정선은 사실 너무 좀 외곽이기 때문에 만약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고 한다고 하면은 많은 이제 서울 수도권 분들이 새만금까지 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좀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안은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변산반도가 또 유명하죠. 변산반도 말고 앞으로는 새만금 가운데에 있는 선유도나 이런 곳이 리조트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계절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